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공포의 대상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일이 생긴다거나 그 아이들을 잃는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공포인데요. 그렇다면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공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유령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영이라는 여자는 공포소설 작가인데요. 10살 먹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승주라는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원고 마감에 그 독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날도 마치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공포소설 작가인 세영. 네. 오늘 오후 중으로 꼭 마감날은 항상 이런 식이다.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원고에 머리를 싸맬 무렵 출판사에선 어김없이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승주까지 세영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 승주야, 양말 다 신어야지. 특히 승주는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 기이한 행동으로 세영을 놀라게 할 때가 많았다. 나가라고. 게다가 특별한 능력을 하나 더 지녔다. 왜 그래? 바로 귀신이 보인다는 것. 나가. 그러나 승주가 소리치는 그 자리엔 언제나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보인다는 건지 세영은 아들 승주가 점점 버겁다. 그동안 바빴던 탓에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세영과 승주. 승주, 엄마 한번 그려볼까? 의사는 승주에게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러나 승주의 그림엔 세영 말고도 한 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양쪽으로 머리를 묶고 서 있는 여자아이. 분명 승주는 아니었다. 옆에 아이는 누구니? 의사가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승주. 세영은 섬뜩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승주 같은 아이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세영은 그 사건 이후 승주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불길 속에서 딸을 구해내지 못한 기억이 세영에겐 깊은 상처로 남았다. 세영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아들 승주는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우선 약물 치료에 들어갔으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참,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세영 역시도 요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세영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말, 세영은 큰맘 먹고 승주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다. 단번에 해결될 수 없는 상처인 줄은 알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것이 세영의 마음이다. 그런데 공원 한쪽에서 세영의 발길을 붙잡는 울음소리가 들려봤다. 넋나간 듯 뛰어가는 세영. 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승주를 버려두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세영은 낯선 여자아이를 죽은 딸아이로 착각한 것이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세영. 그러나 이번에 승주가 사라져버리고 없다. 한참을 헤맨 끝에 승주를 찾아낸 곳은 바로 유령의 집 앞. 승주는 무엇인가 홀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승주야. 놀래. 엄마가 한참 찾았잖아. 승주야. 여기 들어가고 싶어? 표 2장 주세요. 왜 2장만 끊어? 승주야.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승주. 하지만 매표소 앞엔 세영과 승주뿐이었다. 에이, 귀신은 무슨 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일부러 지어낸 얘기지. 그걸 믿냐? 나 진짜 무서워. 에이,
나만 믿어. 공포 소설가이면서도 겁이 많아 유령의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영. 커플의 말에 덜컥 겁이 났다. 어서 오십시오. 드라큘라 손에 오신 건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세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다행히 시체 모양을 한 인형이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 승주. 세영은 승주에게 이끌려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대하고 요란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잠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 세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부에 그런데 이번엔 안내 방송마저 끊겨버렸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건물 내부. 유령의 집은 불안에 떠는 관람객들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돼 있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승주를 꼭 품에 안는 세영. 딸아이를 잃은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승주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 지옥문? 지옥문이면 지옥문은 유령의 집과 연결된 테마동굴. 그러나 의문의 사고로 입장객들이 모두 죽은 후 동굴은 폐쇄된 상태였다.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 분명히 다 죽었다고 했어.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일행은 폐쇄된 지옥문 쪽 출구를 찾기로 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서 이제까지 겁내지 않던 승주가 겁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지옥문에 들어서자마자 떨기 시작하는 여학생.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소리. 파도 소리 안 들려? 너무 두려워서 그 남자친구를 붙잡고 오빠 이 소리 안 들려? 파도 소리 이 소리 안 들려? 하지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까지 왜 이러냐고 이제 남자가 그 여자를 막 설득을 합니다. 괜찮다고 우리 살아나갈 수 있다고. 근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그 여대생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상한 환각, 환청 같은 것을 그 본가 안에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세영 차례였다. 울부짖는 여자아이의 목소리. 그러나 승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세영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바닥에 떨어진 세영의 지갑. 행복했던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세영은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출구예요. 예? 바로 그때 세영이 부축을 뿌리치고 뒤돌아 뛰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세영이 본 것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날의 기억.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의 순간이었다. 아, 지옥문이란 바로 이런 곳이었을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남자 대학생. 경주야! 경주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고 절규한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며 괴로워하던 여자친구는 마치 물에 빠져 숨진 것처럼 익사체로 발견됐다. 그뿐 아니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라니? 사인이요. 외상은 전혀 없어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인데 건물 어디에도 불이 나는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세영은 딸을 따라 그 불길 속으로 쫓아 들어갔던 것일까? 생애 가장 큰 상처의 순간을 일깨워준 지옥문. 승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웠던 것은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동생 곁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너무나 그 가슴 아프도록 그 다정한 모습으로 그 엄마와 딸의 영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는 매우 그때 그 당시에 매운 연기를 느끼시듯이 콜록콜록하고 심한 기침 소리를 뒤로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